이야기는 어린 소녀 치세가 경매에 팔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슬레이백이라는 희귀 아이템으로 소개되며 입찰가는 50만 파운드로 시작됩니다. 치세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매에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찰가는 200만에 이르지만 큰 망토를 쓴 남자가 무대에 등장해 500만을 제안하며 그녀를 제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입찰에서 승리하고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동안 치세는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이유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데리고 가고 우리는 그들이 다른 경매 아이템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상한 생물이 치세에게 끌리고 남자는 그녀가 통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재에 도착하고 남자는 자신을 엘리아스라고 소개하며 머리가 해골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치세는 과거에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만을 안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은 결코 행운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엘리어스는 그것이 곧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하고 두 사람은 영국 변두리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한다. 치세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충격을 받지만 엘리어스는 그녀의 쇠사슬을 부수고 그녀가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집안에서 엘리어스는 그녀를 목욕시키겠다고 고집하고 그녀가 반대하지만 결국 그녀는 수긍하게 된다. 치세는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창문으로 요정들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본다. 요정들은 엘리어스가 슬레이백이 마법 어프렌티스인 그녀를 제자로 삼은 것을 바보 같다고 비웃지만 그녀가 마법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엘리어스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부르자 요정들은 사라진다. 우리는 치세가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하인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엘리아스는 키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고 키세는 요정에 대해 묻는다. 엘리아스는 그들을 에어리얼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것에 끌린다고 말한다. 키세는 그가 마법사인지 묻고 엘리아스는 불사조를 소환하여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슬레이베기가 희귀하다고 말한다. 키세는 슬레이베기가 무엇인지 묻고 엘리아스는 모든 종류의 것을 끌어들이고 결합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엘리아스는 이러한 존재들을 끌어들이면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마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도움 없이 살아갈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아스는 자신이 키세에게 명령하지 않을 것이며 마법사가 될지 다른 길을 갈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엘리아스는 보호를 위해 뱀눈썹 목걸이를 주며 키세가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키라는 이름의 하녀를 불러 치세를 방으로 안내하게 한다. 치세는 잠이 들고 그날 밤 앞서 만났던 요정이 창문을 두드려 깨운다. 치세는 요정을 들인다. 요정은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자며 치세를 몰래 데리고 나간다. 엘리아스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치세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세는 요정들이 남긴 흔적 때문에 숲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본다. 요정은 치세에게 가족에 대해 묻고 치세는 가족이 자신을 사랑했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정은 치세를 요정 세계로 데려가고 싶다며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요정은 치세를 차원문으로 인도하지만 치세는 도망치려 한다. 요정은 그녀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설득하려 한다. 치세는 차원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자신을 꼬집고 엘리아스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한다. 엘리아스가 그녀 뒤에 나타나 요정들에게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경고한다. 짜증이 난 요정들은 돌아가지만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다고 치세에게 알린다. 엘리아스는 요정의 매력에 저항하는 좋은 수업이었다고 말하지만 미리 말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녀를 안아 집으로 데려간다. 엘리아스는 치세에게 자신도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는 놀란다. 치세는 과거를 생각하는데 실키가 와서 깨워 엘리아스에게 편지를 쓰는 그에게 데려가기 전에 준비시킨다. 치세는 그에게 실키에 대해 묻고 그는 그녀가 집안일을 하는 요정이라고 설명한다. 엘리아스는 편지를 쓰고 마치자 종이가 새로 변해 날아갑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알립니다. 그의 의도를 생각해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치세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자 엘리아스는 퉁명스럽게 신혼여행 준비를 해야 할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쇼핑을 하는데 엘리아스는 그녀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생각에 잠긴 치세는 엘리아스가 인간과 비슷한 얼굴로 변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해골 얼굴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텅 빈 가게로 들어갑니다.
엘리아스는 단지 변장이라고 설명하고 가게 주인인 안젤리카를 부른다. 치세가 엘리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폭로하자 안젤리카는 그를 내쫓는다. 안젤리카는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전기 대신 마법으로 작동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설명한다. 안젤리카의 딸 알테아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들어오지만 안젤리카는 그녀를 돌려보낸다. 안젤리카는 치세에게 알테아에게는 마법사의 재능이 있지만 자신은 알테아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치세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자 안젤리카는 마법사와 마술사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마술사는 마법이라는 과학을 이용하여 현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바꾸는 반면 마법사는 요정과 정령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용하여 현실을 구부린다. 그런 다음 안젤리카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수정 조각들이 박혀있다. 그녀는 마법을 경솔하게 다뤄선 안 되며 실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앙젤리카는 그녀의 물의 정령인 휴고를 불러 연습을 돕게 합니다. 앙젤리카는 치세에게 수정 조각을 건네주며 다른 물체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치세는 눈을 감고 꽃밭을 상상하며 어머니가 꽃을 보여주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수정이 양귀비 꽃밭으로 변한 것을 보고 엘리아스가 나타나 그녀의 정신 집중을 깨뜨립니다. 엘리아스는 앙젤리카에게 치세가 슬레이 백이라고 말하고 치세는 엉망이 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앙젤리카는 치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엘리아스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엉망된 것을 치운 후 앙젤리카는 치세를 위한 마법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치세와 엘리아스는 도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아스는 치세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양귀비냐고 묻고 치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 설명한다. 엘리아스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버렸는지 묻고 치세는 그의 냉정함을 지적한다. 엘리아스는 그녀의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안심시키고 그녀는 그의 말에 위안을 얻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엘리아스에게 말한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금발의 남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사이먼 컬럼이라고 소개하며 엘리아스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안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엘리아스는 사이먼이 마을교회의 사제와 목사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사이먼이 엘리아스와 말다툼을 시작하고 치세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이먼은 세 장의 편지를 테이블에 놓고 그 문제들은 처리할 수 없지만 엘리아스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며 세 가지 과제는 엘리아스가 도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벌칙이라고 말한다. 치세는 자신 때문이냐고 묻지만 사이먼은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면서 치세에게 엘리아스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을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그녀도 마법을 숙달하면 같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치세는 사제가 마법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엘리아스는 고대 마법의 땅인 브리튼에서 마법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두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엘리아스는 교회 일을 보는 동안 신혼여행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는 용들이 날뛰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갑자기 그들 뒤에서 용이 나타나 치세를 낚아챈다. 용을 타고 있는 남자가 그녀에게 마지막 용들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치세가 용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엘리어스가 그녀를 아이슬란드로 데려와 그곳에 사는 용들을 확인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어스는 용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지만 그때 그녀가 납치당했다고 말합니다. 용에 탄 남자가 그녀를 용의 마지막 땅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우리는 들판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용들을 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용이 그녀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그녀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듣고 이끼로 덮인 거대한 고대 용 앞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녀를 납치한 남자가 그곳에 있으며 그는 그것이 유리라는 품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용이 숲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부패한 몸은 식물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치세가 왜 그녀를 데려갔는지 묻고 엘리아스는 요정들로부터 엘리아스가 제자를 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아스가 치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남자의 이름이 에코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아스는 치세가 젖어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마법을 사용합니다. 한편 에코스는 엘리아스가 그녀 주변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합니다. 엘리아스가 치세에게 설명하는 동안 우리는 에코스가 렌델로도 알려져 있으며
드래곤 둥지의 관리자로서 엘리아스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래곤 아기들이 치세를 둘러싸고 그녀와 놀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이에 엘리아스는 렌델에게 상황에 대해 묻고 렌델은 드래곤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치세를 아기 드래곤들과 놀게 두고 잠시 후 아기 드래곤들이 모두 그녀 주변에서 잠이 듭니다. 치세는 고대 드래곤을 보기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드래곤의 이름이 네빈이며 그가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드래곤들로부터 이는 그가 나무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배웁니다. 치세는 이것이 네빈이 곧 죽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지만 드래곤은 그들이 인간과는 다르게 죽음을 생각한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다. 치세는 그 말에 슬퍼하고 그녀의 과거의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네빈은 그녀의 생각을 읽고 그녀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생각을 침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에게 비행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드래곤의 부패한 몸은 더 이상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치세에게 하늘의 기억을 보여준다. 치세는 머릿속에서 공중을 날며 아름다운 석양의 장면을 보고 드래곤이 그녀를 태우고 비행을 한다. 렌델과 엘리어스가 돌아온 것을 보며 렌델은 네빈이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 네빈이 치세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렌델은 엘리어스에게 그녀가 곧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고 꾸짖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지만 엘리어스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네빈의 꿈속에서 그는 치세에게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녀의 꿈은 깨어나면서 방해받고 네빈이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렌델이 그에게 얼마 전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치세에게 마지막 꿈을 평화롭게 꿀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의 나무에서 가지 하나로 지팡이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엘리어스가 다가와 그녀에게 드래곤이 지구로 돌아오는 드문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렌델은 그녀에게 이것이 자연의 일이며 드래곤들은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준비해왔으니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치세는 네빈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럽다는 생각에 기절합니다. 그녀는 소녀와 고양이에 대한 꿈을 꾼 후 엘리어스의 무릎 위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일어나 기차의 창밖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엘리아스는 그들이 허니문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한 생물이 들어와 엘리아스에게 메신저가 그를 보러 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기차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한 마리의 말하는 고양이가 그들의 객실 앞에 나타나 어떻게 그들에 대해 들었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그 고양이가 7번째 생명에 있으며 매 생명마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에게 고양이 왕이 울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고양이들로 가득한 마을에 도착하고 이곳이 고양이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하는 고양이는 마을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반이라는 다른 고양이가 자스퍼라는 고양이와 논쟁을 하며 치세의 품에 뛰어드는데 치세의 냄새를 맡고는 익숙하다고 말한다. 엘리아스는 바니를 들어올리는데 그로 인해 바니는 짜증이 난 것 같다. 고양이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 치세가 엘리어스의 신부이자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깊숙이 들어가고 치세는 신비로운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치세는 고양이들에게 왕이 어디 있는지 묻고 왕이 그들 옆에 계속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양이의 왕은 자신을 몰리라고 소개하며 치세가 엘리어스와 짝이 된 것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몰리는 마법사가 아닌 그들이 도움을 주러 온 것을 반가워하며 고양이들이 마법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소녀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하고 그녀가 그 고양이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소녀는 고양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몰리는 그녀가 아기 때부터 그 소녀를 돌봐왔으며 그녀를 딸처럼 여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엘리어스는 다시 그림자 속에 숨으며 아이들이 마법 없이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아이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아스는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러 가고 몰리는 키세에게 마을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둘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몰리는 키세에게 옛날에 고양이들을 잡아 죽이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최초의 고양이 왕이 모든 고양이들을 모아 그 남자를 공격하여 그의 살생을 막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양이 왕의 각 세대가 고양이들이 받는 존경심에 대한 대가로 여러 마리의 목숨을 희생하여 타락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니가 부글거리는 검은 덩어리를 키세에게 가리키고 키세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타락은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양이와 인간을 먹기 위해 탈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몰리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타락을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몰리가 소녀에게 보이는 어머니 같은 본능을 보며 키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전에 본 이상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치세를 붙잡고 하늘로 순간이동시킨 후 물에 떨어뜨리고 사라집니다. 물속의 치세에게 손이 뻗어오고 그녀는 다시 그 소녀에 대한 환영을 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이며 연인 매슈와 함께 살았고 매슈는 그녀가 아플 때 그녀를 돌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슈가 방랑하는 마법사를 찾아 약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나에게는 그녀의 곁을 지키는 흰 고양이가 있고 그녀는 고양이처럼 9개의 목숨을 갖고 싶어합니다. 물속에서 치세는 미나가 부패의 중심에 있고 매슈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 흥미사임을 알게 됩니다. 미나는 치세에게 무언가를 말하지만 들리지 않고 바로 그때 엘리아스의 품에 안겨 구조된 듯 눈을 뜹니다. 엘리아스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원인이 남긴 마력의 잔류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치세에게 부패를 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치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결국 동의하게 된다. 몰리가 사람들을 치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는 신비로운 여성이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을 본다. 밤에 엘리아스는 치세에게 작업을 준비시키고 아리엘, 엔젤리카의 사용인이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준다. 이는 그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치세는 왜 엘리아스가 하지 않냐고 묻고 그는 자신의 본질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치세에게 안심시켜주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그것은 누군가가 한때 그에게 해준 말이라고 전한다. 치세는 부패를 정화할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미나의 영혼이 그녀에게 둘 다 죽이라고 요청했음을 알게 된다. 치세가 정화의식을 시작하려 할 때 신비로운 여성이 그녀 뒤에 나타나고 그녀가 알게 된 남자는 부패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엘리아스는 그 남자를 랜포드로 알아보고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치세에게 엘리어스가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엘리어스에게 슬레이베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 알리라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여성 앨리스에게서 우리는 슬레이베기가 끝없는 마법을 흡수하고 생성하지만 결국 부서지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치세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랜포드는 치세에게 엘리어스의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절이 단지 연극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세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탈출할 기회를 찾고 몰리가 그녀의 고양이들과 함께 도착하여 마법사들을 쫓아냅니다. 랜포드는 치세가 엘리어스의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설령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한 자신은 그에게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순간 엘리어스가 그녀 뒤에 나타나 마법사를 쫓아내기 위해 땅에서 가시를 도단하게 합니다. 마법사들은 처리되고 그룹은 정화의식을 재개합니다. 몰리가 그들과 함께 조이닝하고 그들은 함께 정화를 시작한다. 치세가 검은 덩어리에 닿자마자 그녀는 매튜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매튜가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마법사에게 요청한다. 그러자 마법사는 그녀를 보자고 한다. 치세와 다른 이들은 마법사가 수상쩍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챈다. 마법사는 미나를 보지만 매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녀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린다. 매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마법사는 미나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묻고 불길하게도 고양이는 9생명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마을의 쥐수가 늘어나고 고양이 수가 줄어든 것을 본다. 미나는 건강해 보이고 매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를 찾는다. 마을의 여성들이 그녀에게 그가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간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숲으로 들어가 창고를 발견한다. 치세는 미나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미나는 매튜가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매튜는 분명히 미쳐버린 것 같고 우리는 그가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미나를 위해 고양이를 이용해 포션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나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갑자기 그녀는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마법사가 도착해 그녀에게 포션을 마시게 강요하고 그녀는 검은 끈적이로 변하게 된다. 마법사는 그의 실험이 실패한 것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지만 매튜는 제정신을 잃고 더 많은 고양이를 죽여 미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미나의 고양이 팀이 나타나고 매튜가 그를 잡으려 하자 팀이 공격하며
팀이 고양이들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팀은 매튜에게 그가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도록 둘 수 없다고 말한다. 고양이들이 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체를 공격해서 먹어치우고 그룹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치세는 그 기억을 본 후 그 부부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미나의 영혼은 자신은 단지 소멸되기를 바랐을 뿐이지만 치세가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소멸되기를 고집하며 그 부패 속에는 살해당한 고양이들의 영혼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세는 반대하지만 미나는 자신의 영혼이 평화를 찾으려면 그들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몰리는 자신이 마지막 생명이고 곧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치세는 주인이 그렇게 하면 슬퍼할 거라고 말하지만 몰리는 어쨌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치세는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리엘은 요정 마법을 곳곳에 퍼뜨리며 도움을 주고 치세는 미나에게 민들레가 씨앗을 공중으로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한다. 미나는 요청대로 하고 그녀는 파란 꽃들이 가득한 들판에 서 있게 된다. 그녀는 매튜와 다시 만났고 저주가 풀리면서 두 사람은 바람에 흩날린다. 치세가 오염을 정화하는 동안 밖에 있는 마법사들은 엘리아스에게 다가가 그녀가 죽게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아스는 그들에게 오염을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질문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오염은 꽃잎으로 변해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랜포드는 오염이 사라졌으니 떠날 준비를 하며 다른 이들이 치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그녀를 보호하라고 엘리아스에게 경고한다. 치세는 엘리아스에게 랜포드를 아느냐고 묻고 엘리아스는 랜포드가 마법사를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법사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랜포드가 미나의 기억에서 본 마법사에게 가는 모습을 본다. 치세는 탈진하여 쓰러지지만 엘리어스에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묻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3년 후에 죽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이를 막을 계획이라고 전하고 치세는 그의 실험의 전부가 그녀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치세가 왜 그가 자신을 선택했는지 묻자 엘리어스는 자신이 인간도 요정도 영혼도 아니지만 감정이 없기에 인간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고 인정합니다. 엘리어스가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했다고 이야기할 때 치세는 그의 눈빛에서 반짝임을 보며 그에게 더 가까워진 자신을 느끼고 의식을 잃기 전에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면 실키와 엘리어스가 치세를 위해 숲속에 침대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먼도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2주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어스는 그녀가 사용한 마법을 보충하고 있으며 숲에 두는 것이 그녀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밝은 빛을 감지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녀의 제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녀가 밤의 생물들을 지배하는 요정의 여왕 타이타니아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제사를 지내는 사제를 보고 그를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시키며 그가 외국의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엘리아스에게 그들이 떠난 후 안전하게 돌려보낼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엘리아스는 그녀에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를 데려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답한다. 그녀는 엘리아스에게 치세를 남편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 요정왕 오베론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리는 그가 치세 옆에 서서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에 감탄하는 모습을 본다. 엘리아스는 오베론에게 그녀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오베론은 그의 태도 변화가 재미있다고 느낀다. 그는 엘리아스를 괴롭히기 시작하지만 얼마 동안 그가 가짜 친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타이타니아가 그를 다시 끌어당기며 그의 괴롭힘을 혼내킨다. 오베론은 다시 치세의 곁으로 돌아가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깨운다. 타이타니아와 오베론이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오베론은 즉시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지 같은 질문으로 그녀를 반바워드합니다. 타이타니아는 그를 멈추게 하지만 그의 질문이 치세와 엘리어스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부가 떠나고 타이타니아는 그들에게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이먼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치세와 엘리어스를 만납니다. 치세의 안녕을 확인한 후 그는 교회로 돌아가고 치세는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주목하며 사이먼과 엘리어스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엘리어스에게 데려가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어스는 그들이 앞으로 1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묘지에서 우리는 이자벨이라는 사람을 애도하는 남자를 봅니다. 우리는 악한 마법사가 랜포드를 부패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를 재료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그에게 왜 아직도 그 마법사의 말을 듣는지 묻고 랜포드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엘리어스가 치세에게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치세는 한 노인을 위한 악몽 퇴치 무략을 만들려고 하지만 대신 수면제를 만든다. 엘리어스는 그녀에게 심부름을 나가자고 하고 그들의 임무는 근처 교회에서 나타난 검은 개의 적대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이먼의 3가지 임무 중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치세는 왜 교회가 그에게 일을 시키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치세는 그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엘리어스는 그녀를 위해 패키지를 꺼내는데 그것은 그녀의 마법 생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지로 그녀는 지시에 따라 오른쪽 검지에 끼운다. 두 사람은 교회에 도착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다. 경찰이 시신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엘리어스는 치세에게 책임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라고 한다. 치세는 묘지에 가서 끔찍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한 생물이 그녀 뒤에 나타나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 생물이 그녀를 따라잡고 그녀는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남자는 고통으로 쓰러지고 그녀는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이사벨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 후 검은 개로 변신한다. 그는 이사벨을 찾으러 가지만 다시 부상으로 쓰러지고 치세는 그가 여자의 살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상처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앨리스가 나타나 개를 넘기라고 하지만 치세가 거부하자 앨리스는 강제로 개를 빼앗으려 한다. 치세는 재료가 실패한 포션을 사용해 앨리스를 재운다. 개는 이자벨을 꿈꾸고 그의 이름이 율리시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는 깨어나고 치세는 나쁜 요정들을 쫓아내기 위해 요정 퇴치제를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율리시스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이자벨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자벨은 치세와 같은 머리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세는 이자벨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하지만 율리시스는 그녀가 땅 아래 잠들어 있다고, 즉 죽었다고 말합니다. 치세는 그를 이상한 개라고 부르자 그는 자신이 실은 인간이라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앨리스가 깨어나지만 자신이 묶여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후 치세는 왜 개를 노리는지 묻고 앨리스는 그를 악마술사에게 키메라를 만드는 재료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 랜퍼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치세는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아스가 키세의 그림자에서 나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그의 키메라들이 그 여자를 죽이고 율리시스를 해쳤다며 악마술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를 막지 않으면 키세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엘리아스는 돕겠다고 동의하고 술사의 묘사를 부탁합니다. 묘사하려는 순간 모두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공격하고 키세는 앨리스를 피하지만 칼에 찔립니다. 그들이 공격한 것은 악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엘리아스를 알아보고 엘리아스는 분노에 찬 괴물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엘리아스는 마법사를 공격할 준비를 하며 마법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아스는 괴물과 마법사를 공격하고 유리스는 치세가 의식을 되찾도록 하려고 한다. 치세는 그의 기억 속으로 이동한다. 그녀는 유리스가 이사벨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사벨은 자신이 빨간 머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유리스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확신시킨다. 갑자기 기억은 이사벨이 죽었을 때로 전환되고 우리는 유리스가 그녀의 관을 실은 마차를 쫓는 모습을 본다. 그는 그녀의 무덤 곁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치세는 깨어난다. 그동안 엘리아스는 마법사가 만든 괴물을 죽인다. 마법사는 괴물이 파괴된 것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려 할 때 엘리아스가 그의 이름인 카르타팔로스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마법사는 분노하며 엘리아스에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금지하고 자신이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치세가 엘리아스를 멈춥니다. 랜포드가 도착해 카르타팔로스를 머리에 쏴서 그를 영원히 멈추게 합니다. 그는 총알에 재생방지 마법이 걸려 있어 마법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아스는 치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겁을 먹을까 봐 물러섭니다. 치세는 그가 돌아가야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농담하며 자신이 그를 무서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랜포드는 이상한 장면을 관찰하고 있을 때 앨리스가 그의 곁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꾸짖고 항상 그의 곁에 머물며 제자이자 경호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르타팔로스는 그 순간 회복하며
걔를 시험 대상으로만 원했다고 말합니다. 랜포드는 마법사들이 마법사 영토에 들어올 수 없음을 기억시키고 그가 왜 요정을 겨냥하는지 묻습니다. 카르타팔로스는 키메라에서 요정이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하다고 대답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고 유리스는 이사벨이 그 키메라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치세는 그가 그것을 쫓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치세는 미나의 기억 속에서 그 마법사를 인식하고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한 무관심에 분노합니다. 치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파리를 만들어 키메라와 싸우려 하지만 엘리아스는 그녀를 막으며 세상의 규칙을 비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푸른 불꽃이 나타나 모두를 카르타팔로스에서 텔레포트 시켜버립니다. 카르타팔로스는 그의 키메라에게 그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푸른 불꽃 요정이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아스는 그것을 위로위스프라고 부르며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요정은 치세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채고 그녀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석탄을 줍니다. 그 후 그는 유리스가 자신이 교회 그리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꾸짖고 그가 다시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리스는 결국 이사벨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치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요청한다. 엘리아스는 치세에게 그가 그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이사벨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냐고 묻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르타팔로스가 그들을 발견한다. 그가 공격하지만 그들은 쉽게 막아내고 앨리스가 그의 팔을 쏘아 잘라낸다. 카르타팔로스는 유리스가 마침내 개 형태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 유리스는 카르타팔로스가 뭔가 하기 전에 치세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고집하며 그녀는 그와 계약을 맺기로 동의하고 그는 그녀의 친구가 된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요청하고 그녀는 그를 루스라고 이름 지어준다. 그는 이자벨의 괴물 같은 모습을 공격하고 키세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더 이상 루스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카르타필로스는 패배를 인정한다. 랜포드는 그의 동기를 질문하고 그는 썩어 없어지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한다. 랜포드는 그가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만 카르타필로스는 그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엘리아스는 카르타필로스가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이름이 조셉이라고 말한 후 사라진다. 카르타필로스는 불멸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채운다. 랜포드는 그의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제 그는 자유롭다. 그와 앨리스는 순간이동으로 사라지고 위로위스프가 몇 가지 의식을 치른 후 다른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루스가 이사벨의 무덤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행복하게 그를 맞이하는 치세에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2주 전에 교회에서 돌아온 이후로 엘리아스가 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스는 치세가 문을 열고 직접 물어보라고 제안하지만 치세는 망설이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루스는 싸움에서의 변화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합니다. 한편 루스는 여전히 자신이 요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세가 주방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실키가 그녀에게 돈과 쪽지를 주며 기분 전환을 위해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치세는 나가는 길에 엔젤리카와 마주치며 그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에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 들러 엔젤리카가 치세를 위해 만든 반지를 확인합니다. 엔젤리카가 치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묻고 루스는 그녀가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끼어듭니다. 안젤리카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주 의존하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마음이 약해서 혼자 있을 때 실수할 수 있으니 치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돌아가는 길에 안젤리카는 그녀에게 학교에 가고 싶냐고 묻는다. 치세는 엘리어스와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안젤리카는 그에게서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치세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그녀는 안젤리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치세는 자신의 감정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루스가 그녀의 기억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저주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안으로 들어가서 치세는 실키에게 자신이 산 물건을 주고 엘리어스는 좀 나아졌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그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고 우리는 엘리어스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치세에게 무섭더라도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아침에 설명해주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한편
실키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방 밖에서 망치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세는 다음날 일어나고 엘리어스가 여기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루스와 함께 나가는데 루스는 이동하기 쉽게 인간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이먼에게 가고 사이먼은 엘리어스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지만 그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치세는 실망하고 루스는 그를 걱정하는 것을 보며 그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색을 계속하고 결국 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치세는 그에게 붙어있는 요정을 발견하는데 그 요정은 그의 피를 대가로 재능을 부여하는 뱀파이어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조엘 갈런드라고 소개합니다. 치세는 그의 책 컬렉션을 보고 그는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단편소설 중 하나를 읽어보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읽는데 서툴러 주저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미정원에서 만난 두 연인에 대한 것이고 치세는 뱀파이어가 그 남자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뱀파이어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장미정원에서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치세는 감동하여 노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그 이야기가 그의 정원에 관한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뱀파이어가 그에게 들려준 같은 이야기를 리카운트한다. 그는 갑자기 치세 뒤에 있는 뱀파이어를 보지만 곧바로 그녀를 놓쳐서 자신이 몽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치세는 뱀파이어에게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지만 뱀파이어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종족은 소비함으로써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치세에게 노인을 자주 방문하라고 하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한다. 치세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루스가 숲에서 엘리어스를 발견했다고 알린다. 치세는 급히 달려가 엘리어스가 도망친 것에 화가 난다. 엘리어스는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차갑게 말하지만 치세는 여전히 그를 걱정한다. 엘리아스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치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엘리아스는 그녀를 놀린다. 갑자기 요정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그것이 랜딜의 퍼미려임을 알게 된다. 그 퍼미려는 랜딜의 메시지를 전하며 치세의 도움이 드래곤의 땅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엘리아스처럼 보이는 어두운 생물이 눈 속에서 늑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엘리아스의 집으로 돌아가서 퍼미려는 랜딜이 치세가 마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녀에게 곧 지팡이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퍼미려가 치세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자 엘리아스는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랜딜이 치세 혼자 가기를 원한다고 들은다. 치세는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루스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기로 동의한다. 그녀를 운반하기 위해 보내진 드래곤은 그녀가 용의 나라에서 놀았던 새끼 용 중 하나로 밝혀진다.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한다. 가는 길에 익숙한 존재가 드래곤을 감추기 위해 은신 마법을 걸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오두막에서는 엘리아스가 여전히 밖에 서서 치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치세도 그를 생각하지만 루스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도착하고 랜딜이 그들을 맞이한다. 그는 그들을 용의 나라로 데려갈 썰매와 술록을 준비해 놓았다. 가는 길에 랜딜은 용의 나라가 그의 주인이기도 했던 관리자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한다. 네빈의 나무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에게 가지를 잘라낼 톱을 주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치세는 첫 시도에서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루스가 그녀를 잡으며 조심하지 않았다고 꾸짖는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아스는 치세가 없어서 얼마나 조용한지 느끼고 그때 메신저 비둘기가 도착해 치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대학 관리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치세는 가지를 얻는 데 성공하지만 다치지 않고는 얻지 못한다. 저녁을 먹는 동안 랜딜이 그녀의 긁힌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면 즉시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능력을 가진 마법사가 많지 않다고 밝힌다. 치세는 랜딜에게 그의 나이를 묻고 랜딜은 그녀에게 엘리아스가 얼마나 적게 이야기했는지 깨닫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엘리아스가 그녀를 혼자 오라고 한 이유는 그녀가 엘리아스가 숨기는 것에 너무 만족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치세는 자신의 인간 가족이 어렸을 때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며 엘리아스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질문으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랜딜은 치세에게 마법사와 그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마법사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들 중 여러 명은 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마법 생물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법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찾기 위해 나섰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탐색 중에 죽었다. 랜딜도 그러한 마법사였고
그의 여정 중에 그는 늑대를 기다리다가 굶주림으로 쓰러진 엘리아스를 만나고 렌딜은 그를 자신의 캠프로 데려간다. 그는 엘리아스에게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고 엘리아스는 자신도 모르며 그저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 계속 걸어갔다고 말한다. 렌딜은 자기소개를 하고 엘리아스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의 스승을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렌딜은 마법을 사용해 안개 속에서 길을 찾고 엘리아스를 그의 스승에게 이끈다. 렌딜의 스승은 엘리아스가 요정에 가까운 존재지만 여전히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렌딜의 스승은 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녀가 기억해보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오로지 붉은색만 본다. 그녀는 렌딜에게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렌딜은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 그를 아는 사람으로 삼기로 동의한다. 렌딜의 스승은 그들이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뻐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제안하며 결국 그의 이름을 짓는다. 현재로 돌아와서 렌포드가 새를 통해 엘리아스에게 그녀와 함께 살림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치세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엘리아스는 렌포드가 한 말을 고민하고 렌딜은 치세에게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는 엘리아스와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기에 엘리아스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마치 모든 것을 외부인으로 관찰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음식을 찾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마을에 가고 대신 아픈 사람을 돕기로 한다. 엘리아스는 렌딜의 그림자에 숨어있지만 한 아이가 그를 보고 이것이 마을 사람들을 그들을 쫓아내게 만든다. 렌딜이 부상을 입고 엘리아스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렌딜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그들을 숲의 신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렌딜은 그 마법을 사용한 후 약해져서 엘리아스가 그를 그의 술록으로 다시 옮긴다. 그는 그를 위해 음식을 요리하고 갑자기 엘리아스가 렌딜에게 자신이 이전에 인간을 먹어본 것 같다고 말한다. 치세는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지만 다른 영혼들이 그녀를 이렇게 겁주던 이야기를 하며 엘리아스는 전혀 그녀를 겁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렌딜은 그녀가 더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아스에게 나머지를 직접 이야기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가 그때 엘리아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고 렌딜은 그냥 웃으며 엘리아스에게 인간의 맛을 잊기 위해 많은 것을 먹으라고 말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일부러 대화를 끝냈다고 치세에게 말한다. 인간은 가장 잔혹하고 겁이 많은 생물이라며 그래서 엘리아스는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간직해왔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용새끼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그녀는 물에 빠져 아름다운 용을 본다. 물 위로 올라오자 그들은 그녀의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렌딜은 지팡이의 핵심으로 사용할 그녀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른다. 그런 다음 다양한 성질의 가지들 중에서 손잡이를 고르라고 그녀에게 부탁한다. 그녀는 불요정이 쉬고 있는 나무를 고르고 렌딜은 나무를 말리기 위해 그곳에 두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조각칼을 주며 편안하게 지팡이 모양을 다듬으라고 한다. 렌딜은 상급 마법사가 완성하기 전에 자신만의 지팡이를 만드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며 주변을 살펴보러 가는 동안 조각하면서 자신과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지팡이를 조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밤이 될 무렵 거의 완성한다. 렌딜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하며 내일 마무리하라고 말한다. 렌딜은 달이 밝으니 뭔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면 이끼에 꽃이 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다른 이름, 즉 100가지 꽃의 노래인 에코스, 제코즈를 아느냐고 묻는다. 그는 마법사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의 다른 이름인 에코스는 그의 마법이 노래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요정과 용의 새끼들이 나와 춤을 추고 꽃이 피어난다. 그녀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있다가 몇몇 요정들이 그녀를 끌고 춤을 추러 간다. 그들은 밤을 즐기고 그녀는 나중에 피곤해한다. 그녀는 엘리아스가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며 물속에서 그의 모습을 본다. 렌딜의 노래가 두 장소를 연결하는 물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의 부재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그녀는 돌아가면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실키는 집으로 돌아와 전령새를 묻고 엘리아스는 불 꺼진 벽난로 앞에 서 있다. 엘리아스는 그녀가 없어서 집에서 심심해한다. 그는 그녀를 별 생각 없이 데려왔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지만 말이 많지 않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드래곤의 땅에서 깨어나 엘리아스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지팡이 조각을 끝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렌딜이 들어와서 마지막 손질을 추가합니다. 렌딜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곤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법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마법으로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아스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랜딜은 엘리아스가 훨씬 더 형편없었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말하며 그녀에겐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랜딜은 그런 다음 지팡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한 보석들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지팡이로 꽂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지팡이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후 랜딜은 그녀에게 지팡이를 건네주고 그녀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다른 차원에 있게 됩니다. 그녀는 네빈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자신의 가지를 그녀의 지팡이로 사용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잘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네빈은 그녀가 그와 운명의 유대를 맺었고 여행자와 여행이 끝난 사람들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네빈은 그녀가 항상 슬퍼한다고 언급하고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자유롭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엘리어스에 대한 감정이 탐욕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상해한다고 말한다. 네빈은 그녀에게 엘리어스가 자신을 내쫓을 사람인지 그런 기분이 들게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네빈은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에게 지루해할까 걱정한다. 네빈은 그녀가 마지막 비행을 보도록 도와주고 여행 중 다른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이 구한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네빈은 친절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계속합니다. 네빈은 그 후 그녀를 모든 것과 연결하는 지팡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항상 지팡이를 통해 그녀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빈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린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즉시 떠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린델은 그녀를 데려다줄 용을 부르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지팡이를 사용하여 불의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불꽃 날개를 만들어 스스로 집으로 날아갑니다. 린델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그녀의 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아스의 품에 안깁니다. 엘리아스가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순간이동하려 했지만 불 요정들 때문에 날개를 만들게 되었다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엘리아스가 그녀를 껴안으며 무모하다고 말할 때까지 그녀는 계속 장황하게 말합니다. 마법 사용으로 인한 피로가 갑자기 그녀를 덮치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잠결에 그녀는 부모님을 꿈꾸고 부모님이 그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그녀는 창문에 무언가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깨어납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고 그 무리들은 털깎기 계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모험을 되짚어봅니다. 그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